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우주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아보려고 했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세 가지 시도, 바로 수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갈아 끼우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렌즈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렌즈가 각각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역할이 딱 보이죠? 수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와 원리를 파헤칩니다. 일종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럼 철학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죠.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세 질문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하나의 거대한 탐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처음부터 이 셋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세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모든 건 사실 하나의 통합된 활동이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분에게 수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계산 학문이 전혀 아니었어요. 숫자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신성한 언어였고 그 질서를 탐구하는 건 거의 종교적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남긴 이 말, 모든 것은 수다. 이게 그냥 수학적인 명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관이자 종교적인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화음 속에도 저 하늘의 별들이 그리는 완벽한 궤적 속에도 그 모든 것에서 신이 만든 수학적인 질서를 발견했던 거죠. 이 거대한 질문에 철학자들이 빠질 수 없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수학을 통해 저 너머의 완벽한 이데아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좀 더 종교적인 접근이죠. 반면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수학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써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도구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있던 세 분야가 서서히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위대한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토머스 아퀴나스처럼 논리와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아직은 신앙의 영역 안에 있었죠. 그러다 갈릴레오가 자연은 수학으로 쓰여 있다 선언하고 뉴턴이 등장해서는 단 몇 개의 방정식만으로 우주 전체를 완벽한 시계장치처럼 설명해내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수학의 힘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독점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수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쾌하고 강력한 답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의 이유였던 왜? 라는 질문, 즉 종교적인 설명의 설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근대라는 시대는요, 이 수학적인 설명과 신적인 설명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대한 무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 수학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철학과 종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그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도발적인 질문에 세 학문이 각자 대답을 내놓습니다. 수학은 딱 선에 그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 영역이지만 왜 존재하는지는 우리 질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그 사이에서 중재에 나섭니다. 질문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교는 이렇게 응수하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은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요. 이야기가 이대로 어떻게 왜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완벽한 수학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틈새로 왜? 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카오스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의 등장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시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확률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한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과 종교의 질문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프랙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마치 흩어졌던 셋을 다시 이어주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프랙탈을 한번 보세요. 아주 단순한 수학 공식 하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하고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마치 천학에서 던지는 왜? 라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끝없는 사유의 우주로 확장되는 것과 같고요. 또 종교에서 시작된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관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때요? 전혀 다른 분야 같았는데 그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죠?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수학도, 철학도, 종교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 자신, 질문하는 존재인 인간이었던 거죠.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이 셋은 서로 경쟁하는 진리가 아니라 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세 가지 시선이다. 즉, 어느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린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서로 다른 도구이자 서로 다른 창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렇게 찾아낸 질서가 대체 뭔지,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이라는 렌즈를 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세 개의 다른 가지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당신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에 대한 것인가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왜에 대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탐구는 지금 어디쯤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